저를 아껴주고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가족 같은 구독자님들을 찾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네, 국적을 가진 어떤 떳떳한 나라를 찾았고 이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허드가게 TV의 이민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뉴페이스 문유진 언니를 초대했는데요. 우리 문유진 언니께서 박사이시랍니다. 그러면 탈북민 박사거든요. 오늘 방송은 우리 문유진 언니께서 저와 같이 평양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평양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가정은 어떠했으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박사라는 최고의 학위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 경성축구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평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 간단한 소개와 함께 경평축구단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2004년도에 평양에서 온 문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18년 정도 살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의 사랑과 감사 덕분으로 무사히 거의 한 13년 정도 공부를 잘 마쳤고 박사 학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사 언니 축하드려요. 박사님. 경평축구단의 그 네임은 서울 경자에 평양 평자를 만들어 가지고 경평축구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축구로 남과 북을 잇고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그러면 유진 언니가 평양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평양에서 살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양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못 봤다면서요. 여기 떠 있어요. 진짜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저도 보니까 여기서도 평양에서 왔대, 저기서도 평양에서 왔대, 이러면서 그래서, 평양에서 꽤 많이 왔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평양에서 층이 나뉘잖아요. 계급도 나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유진 언니는 어떤 층이었고 어떤 계급이었을까요? 북한은 참,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고 상당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위층, 중산층 그리고 하위층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부모님들의 많은 노력 끝에 중상위층에서 그 축구 분야 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계급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북한에는 계급도 크게 3가지에서부터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층 정말 충성분자들의 그런 백두산 혈통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하고 그렇게 정반대인 족대계층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족대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남한과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민족주의 진영이나 그랬던 사람들이 상당히 공산 계급들과 그 족대 계층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는 친가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 쪽이었고 외가는 도산 안창하 선생님이나 고당 조만식 선생님 쪽 라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보는 층에서는 상당히 적대계층 그러한 석에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중구역에서 태어나서 중구역에서 살다가 탈북하기 전에 대동강구역 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중구역하고 대동강구역은 잘 알아요.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이런 쪽은 가봤는데 혹시 언니는 어느 구역에서 사셨어요? 저희는 평양시 망경대 구역에서 살았었거든요. 망경대 학생선행운전 있는데 망경대 고향집, 망경대 유의장 조선의 심장은 평양에 있고 그쵸. 평양의 심장 망경대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탈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언니?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는 북한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기서 뭐 못 먹고 못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지만은 저희하고는 조금 별개였거든요. 다만 저희가 정치적으로는 끊임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TV에 한번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우리는 평양에서 서울로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유와 너희들의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중산층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배움의 길이 없는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성에서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항상 북한에 있을 때 계속 소외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를 이야기하면 북한에는 체육인 하면은 용수가 있고 공군체육인이 있고 인민체육인이 있거든요. 네, 있죠. 네.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 시절에 인민체육인이 될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항상 적대계층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됐었어요. 기술로서는 항상 이렇게 최선에서 이렇게 최고의 그 위치에는 세워놓았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소외됐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능력이 안 됐으면은 그냥 인정하고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끔 살았겠지만은 본인의 능력은 탁월한데 그런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 가지고선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떳떳하게 공부를 해서 떳떳하게 내 위치,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유를 찾아서. 뭐 솔직히 대한민국은 자기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맞아요. 모든 길들은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야,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탈북할 계기를 부모님들이 먼저 계획을 하고 네. 예,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온 가족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탈북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솔직히 저는 중국에서 좀 4년 넘게 살다가 그리고 라오스, 태국, 예, 방콕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고 2달 넘게 라오스, 태국을 통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근데 진짜 그 기간이 너무 길었고 저는 감옥에 있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는 어떻게 오셨어요? 쉽게 왔어요. 저희는 평양에서 바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누구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대부분 탈북민들은 본인이 먼저 한국에 온 다음에 맞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네,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평양에는 감시 체제가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평양에서는 만약 경우 내가 없어지면은 6개월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그 행방이 정확해야 되고 그것이 만약 경우 안 된다고 한다면은 가족들이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했고 다 같이 오려고. 네. 네. 많은 준비들을 했고 그리고 솔직히 떠날 때부터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잠깐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도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난하게 대한민국까지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왔나요? 배 타고 왔나요?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네. 와, 그러면 아주 쉽게 그냥 편하게 왔네. 그럼 비행기 탈 때 언니 뭐 중국에서도 요건 무조건 필요하고 그랬는데. 아니요, 저희는 영사관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대한민국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지금은 그게 어렵대요. 예, 지금은 중국에서 영사관 들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직접 오는 건 어렵다.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라오스, 태국으로, 그러니까 제3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북한 사람을 그러니까 남한으로 보내지 않는 어떤 체결을 했대요.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용사관도 그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중국에서 너희들 여기 있으려면은 우리말을 들어야 된다. 맞아요. 북한 사람들 중국에서 절대로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 우리 허용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언니는 이게 운이 좋고 빨리 온 케이스라서 이렇게 쉽게 온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평양이라는 데서 살았잖아요. 에버랜드고 지하철이고 우리는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대한민국에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와 이게 참 신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평양과 서울을 비교하면 상당히 서울이 번화하고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차피 저는 경제학 박사다 보니까 좀 운행 부분을 좀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언니 저는 운행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평양에서. 네. 평양에도 운행은 있어요. 있죠. 네, 북한 그 안에서도 던의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던의 흐름에 따라서는 운행이 되게 중요한데 운행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만 해도 진짜 한 구역에만 해도 셀 수가 없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언니 집에서 내려가면은 100m에 하나씩 있어요 운행이. 저는 평양에 있을 때 운행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언니 혹시 한번 가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던의 흐름은 좀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한 번도 평양에서 운행을 못 가봤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화폐 교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달러 개념보다는 북한돈하고 바꿈돈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꿈돈은 뭐 그대로 있고 이제 그 북한돈을 이제 싹 다 굵어가지고 한 몇백만 원을 가지고 운행을 갔어요. 갔는데 아니 글쎄 몇백만 원을 운행에다가 갖다 줬는데 새 돈을 5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5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제가 이 나라는 강도 나라다고.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화폐 개혁을 한 5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너무 많이 했어.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북한 화폐를 아예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신권과 국권에서 원래는 1대1 비중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6대4의 비중? 그 정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상류층 던이 있는 사람들은 달러나 엔화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서민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중국 위엔화를 시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경제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은 국민과 그리고 정부와의 그런 믿음과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가 이제 그 나라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엄마 반동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이제 직접적인 사회를 맞닥뜨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나라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불만이 쌓였죠. 불만이 쌓이고 제가 북한에서 식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식당을 이제 방침해가지고 거기 다 이제 막 몇천 달러씩 들어갔는데, 다 쫓겨났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당구장 사우나가 다 쫓겨나가지고, 그 뺏긴 돈을 봉창도 하고, 10,000달러를 벌어가지고 가면, 평양에서 잘 살 수 있겠다. 막 이런, 포부를 안고,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도 진짜 국적이 없다 보니까, 언니, 알죠. 막 북송될까봐 막 심장 쩌리면서 막 그냥 그 더족 고양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저는. 왔는데, 진짜 그 감사함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그 감사함을 진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는데, 혹시 언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감사했던 적이 있는가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저는 진심으로 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솔직히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입국을 해가지고 국정원을 거쳐서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증을 가지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시민증. 예, 이거 자체가 예. 솔직히 되게 큰 감사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희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한테 또한 감사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탈북민이 한 34,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 있을 때는 그 시민권, 그 국민권이 없어가지고서 정말 나라 없는 백성의,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우리 민주 씨가 지금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울타리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을 거쳐가지고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감사함이 저는 되게 컸다고 보고 있어요. 네. 언니 말을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요. 저는 진짜 북한에서 부모 없는 서름, 네. 중국에서는 나라 없는 서름. 예, 북한이 나라지만 가고 싶지 않아서 예, 북한을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서름을 다 안고 살다가 대한민국에 딱 와가지고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 나라를 찾았죠.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제 친척이고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족을 다시 찾았잖아요. 언니 혹시 요건 가지고 해외는 나가보셨어요? 네, 저는 어땠어요? 나가봤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 차별 그쵸. 자체가 다른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대한민국은 선진 국가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되게 감사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유럽 국가에 갈 때 비자 없이 무사 통과하는 것도 그렇죠. 보고 나름 진짜 막 으쓱하고 되게 뿌듯한 게 제가 미국에 갔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국 유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비자를 안 받고 가는 나라가 없대요. 맞아. 근데 대한민국은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이건 완전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비자 없이 들어와도 된다 하는 거는 이건 벌써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그만큼 우리 지구상에서 예, 높게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 여권을 받고 진짜 언니처럼 진짜 되게 뿌듯했어요. 솔직히 하나원을 거쳐가지고 나온 다음에 제가 학원 공부해서 회계학하고 컴퓨터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회계학 공부 끝난 다음에 솔직히 대학교를 갔고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쳤고 박사 과정을 이렇게 그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어요. 야, 그 솔직히, 과정이 진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공부하는 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놓고 보면 그 친구들이 뭐 수능, 수시 진짜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막 그냥 커피 터지면서 공부하죠. 고3이다라고 한다면 집안이 변수를 하는 그런 완전히 대감님 한 분이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대감님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있죠. 매 집마다 그냥 대감님 같은 자녀들이 딱 수능 공부한다 그러면서 떠들지 마! TV 조용히 하게! 뭐 이러겠죠. 그죠? 발소리도 죽여!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서 내가 조용히 나갈게 하고 문도 살그머니 이렇게 닫아주고 막 이런 집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역국도 안 먹고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 내려앉으셨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나 그때 처음 들었네. 낙엽이 내려앉으셨네요 이러는가요 여러분들? 이야 아주 대단하다 표현이요. 상당히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수능 날에는 뭐 부모님이 종교가 불교면은 다들 절권에 가시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이면 다들 교회에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죠. 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무아미타불.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은 솔직히 저희는 거치지 않고 맞아요. 공부를 하는 그 모든 기관들에서 그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와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정말 대한민국 대학교들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석사 과정도 그렇고 박사 과정도 그렇고 그게 저희가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와도 대한민국에 와도 공부를 그렇게 시켜주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도 받으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와서 공부만 하고선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도 못 살잖아요. 자칫하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떳떳한.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그런 감사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동안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사회에 좀 환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환원이 제가 솔직히 평양에서 한 20년 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탈북민들이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사명감,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도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제일 감사한 부분이 저는 돈이었어요. 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돈을 또 누구한테 빌린다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네. 뭐 또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제가 딱 큰 빚이나 진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대한민국에 어떤 은행 가서 빚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빚지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은행을 국가 돈인 줄 알았어요. 개인의 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대출 받는다는 그런 개념도 몰라가지고 저는 대출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언니,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감사했어요. 네, 솔직히 학자금 대출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이렇게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것만 놓고 봐도 평양에서 태어난 친구들에 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훨씬 더 그 국가에서부터 혜택이나 감사함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북한에서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대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국가동원이나 그리고 학교에다가 뭐라고 계속 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부모님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 친구들은 솔직히 국가에서 뭐라고 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조금 위로의 말씀인데 그냥 그것만 해도 너네는 참 복받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한 혜택,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엄청 무궁무진한 게,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공부시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제가 아는 친구들이, 예, 모두 지금, 대학 공부, 석사, 박사를 미국에서 그것도 지원해주는 걸로, 예,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예, 언니도 아시죠? 네, 북한 정부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충분하게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름대로 너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대학교에서 총장님이나 학교 당국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맞아요. 그런 거는 상당히 극소수이고 또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 34,000명 중에서 박사가 50명, 석사가 200여 명, 그다음에 학사가 4,500명이 있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나이가 어리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충분하게 받아주고 자유를 준 그러니까 그런 게 사회의 한원이 또다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보답해야죠, 공부해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받았으면 돌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저는 그쵸. 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맞는 말입니다.
국가, 뭐 정부, 단체 이게 모두 국민들 세금이거든요. 예. 우리가 국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제 그 해외에 나가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저도 이제 1년 동안 후원은 워싱턴에서 했지만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노력을 했어요. 예. 뭐 외교부 그다음에 대사관 있잖아요. 예, 주한미군 대사관 직원분들, 예, 한국 직원분들이 미국 선생님들한테 좋게 얘기해가지고 예, 북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보내자 해가지고 한 해에 2명씩 보냈는데 그 해에 9명인가 8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2명 뽑는데 제가 뭐 나이도 많고 제가 뭐 공부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운이 좋아가지고 한 해에 그때 8명 뽑아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대한민국에 계시는 한국 선생님들이 많이 저희들을 추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조금 쉽게 풀면은 항상 본인이 착하고 선하게 하다가 보면은 운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스스로 오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민주 씨가 참 대단한 부분이 항상 자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도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선하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좋은 인연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유, 언니 처음에 저 아니었어요. 그 일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제 몸이 힘들다 보니까 와, 아주 그냥 불만이 가득 차고 깔이 좀 있었는데 본성은 어디 못 갔나 봐요. 그래서 제 몸이 좀 완치가 되니까 그 본 모습이 또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방송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예, 제가 뭐 바빠도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이 예, 행복한가요? 예, 저는 충분하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저는 진짜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중국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봤는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또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한다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땅덩어리는 진짜 섬나라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인구가 너무 많고 대부분 차가 막히잖아요. 그 차가 가지 않을 때 그때 막 진짜 속이 바질바질 끓고 막 속상해요. 예, 그런 거 빼고는 제가 살아본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엠퍼 시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살긴 상당히 힘들어진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경제학자다 보니까 그 인구 밀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집착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땅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마음에도 안 들고 되게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예, 통일까지는 잘 몰라도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평축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축구 하나로 가지고 서울과 평양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을 한번 열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 씨를 사랑하는 민주의 호두까기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유진이도 같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당연하죠. 예. 예, 탈북민 박사님. 예. 정말 경평축구단도 여러분들의 그 애정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언니가 시간 될 때마다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유튜브 편집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튜브 편집들을 이제 저한테서 기술들을
뺏어가면서 예, 그래서 저와 이렇게 자주 예,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제 경평 축구단이 뭐 조회수 구독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저의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알려진 유튜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발품 팔아서 맞아요. 대전에도 가고 뭐 시흥에도 가고 뭐 화성에도 가고 막 이러면서 뭐 부천에도 가고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알려진 유튜버들을 만나서 토크하고 인천에 또 유미카 알죠? 이렇게 제가 제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구독자를 올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이 뭐 저나 유진 언니처럼 잘 정착하고 예,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정착을 못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정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실현해 나가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계속 예, 위논하면서 예, 이런 그 방송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언니를 알리고 그리고 경평 축구단 유튜브에서 경평 축구단 채널을 알리면서 예, 언니가 이제 자주 오면 좋겠어요. 저희 집하고 가까워요. 예, 저희 집하고 가까워가지고 그 채널 편집이라든가 예, 어떻게 이제 그 썸네일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구독자들이 확 하고 안겨오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언니한테 설명하도록 할게요. 썸네일 알죠, 언니? 그 썸네일이 한마디로 영상의 대표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딱 보고 아, 이 영상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고 클릭을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썸네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떤 유튜버들은 그 영상 내용과 썸네일이 아예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썸네일 가지고 낚시를 거는 거 아니냐, 좀 진실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조회수는 없어도 썸네일은 좀 진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맞게 어떤 그 포인트적인 문장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썸네일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 포인트적인 그 문장을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딱 삘이 와가지고 그 영상의 내용에 어떤 포인트를 아주 재미있게 캐치를 해가지고 썸네일을 쫙 만들면 그거 올리자마자 언니 조회수가 빠바바바바 뭐 10만, 20만, 30만, 40만 쫙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 썸네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언니는 뭐 경평 축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구 이런 스포츠를 엄청 좋아해요. 네, 맞아요. 맞죠, 언니? 그래서 뭐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그런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대중적인 스포츠가 하나 있어요. 언니 뭔지 아세요? 뭔데요? 골프. 아, 제가 골프장에서 캐디를 8년 했어요, 언니.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등록금을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생 뭐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예, 떳떳하게 아파트도 사고 세금도 떳떳하게 내면서 예, 그리고 뭐 행복한 가정을 이제 만들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말은 잘하죠. 근데 이제 말은 잘하는데 와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수익 창출이 광고를 통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회수를 진짜 많이 눌러주면 예 진짜 예를 들어서 10만, 20만, 30만 막 이렇게 눌러주면 수익이 그게 엄청나요. 예, 그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붙는데요. 몇 천만, 몇 억, 막 이렇게 보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와, 그 어떤 유튜버는 먹는 걸로만 유튜브를 하는데요. 조회수가 몇백만 나와가지고 한 달에 억 단위 벌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몇십만 나와가지고 예, 몇 천만 원 벌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큰 욕심은 안 부리고요. 제가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정도 되면은 예, 꾸준히 유튜브 계속 하면서 유튜브는 솔직히 부업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저는 예, 직업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예,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예술 부분에서 충실하게 일하면서 유튜브는 부업으로 이제 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몇 가지를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유튜브를 직업으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벌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그냥 제가 영상 올릴 것만큼, 그리고 제가 주제가 있는 만큼 유튜브를 계속 운영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누가 몇백만 원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부업으로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제 생각에는 그 경평 축구단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간단한 희망사항이 예,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앞으로. 경평 축구단이 그 유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북한 하면은 다들 좀 짜증나고 화가 나지 않나요? 근데 축구로 솔직히 되게 정말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6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그 영국 올림픽 그때 이렇게 참여했던 박두희 감독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하고 같이 살았던 홍영조라고 하는 정말 외국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선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저는 편견 없이 진짜 북한 축구 선수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경평축구단으로 해가지고 통일부에다가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경평축구단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예, 그 키워드를 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통일부에다가 사단법인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 경평축구 그렇게 뜰 거거든요. 저희가 5월 10월 날에 양재 그 링근 공원에서 그러니까 한번 동평축구 대항전이라고 한번 이렇게 남한 청년들하고 북한 청년들하고 같이 탈북민 청년들하고 시합도 한번 했었어요. 그랬어요. 예, 누가 이겼어요? 친선 경기였어요. 아, 네. 친선 경기. 야, 서로 덮고, 네. 예,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맞아요. 아, 그래도 게임은 게임이죠. 예? 아무리 친하고, 예, 내 형제고 내 부모라도 이겨야죠. 네, 예. 이제 7월 27일 날에도 한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7월 25일 날이 축구 여웅 김영숙 선생님의 이렇게 탄생일이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걸 이렇게 맞아가지고 7월 24일 날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김영숙 선생님이 그 마라톤에 성기정 선생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축구에는 그 동년배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구에는 김영숙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 이렇게 그 북한하면 아우 짜증나 싫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북한 축구는 꽤 볼만하더라, 꽤 재밌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북한은요, 그냥 8강도 못 올라가고 계속 지는 건 알죠? 아니요, 1966년도 때 8강에 올라갔었어요. 한 번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1991년도 때 처음으로 남북 유일팀 때도 포르투갈에서 8강까지 올라갔었어요. 오, 그러니까, 진짜 8강까지는 했네. 북한 축구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구란 거는 외국으로 계속 나오고 선진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북한이 못 그게 나오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대한민국이 4강까지 진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손흥민 선수. 네. 야, 지금 온 세계가 그 손흥민 선수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다름 아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 당연하죠. 국민이라는 거. 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뭐 대한민국, 야, 지구상에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손흥민 선수만으로도. 솔직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우뚝 섰죠. 뭐 드라마를 비롯해서 아이돌 걸그룹 BTS까지. 미국에서 BTS 아냐고, 난 대한민국 BTS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요, BTS가 뭡니까? 방탄소년단. BTS는 난 모른다. I don't know BTS. What? 그랬더니
아, BTS도 모르냐고. 노래나라이고 유명한 아이돌 모르냐고.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에서. 근데 방탄소년단이 BTS야? 그러니까 그게 약자라는 거야. 또 한국 드라마 하면 또 완전 대난리거든요. 일단 4시에 마포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에 가가지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브라질하고 경기하는 거를 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언니하고 헤어지면은 제가 이제 경기장으로 달려가는데 옥인 단장님이랑 같이 보기로 했거든요. 누구랑? 옥인 단장님 있어요. 평양미석예술단에 제가 다니니까 거기 옥인 단장님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는 누구를 막 좋아하고 막 하게 막 가서 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 하면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진짜 멋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언니도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부모들이 또 그 체육 부분에서 일을 하셨다니까. 예. 이제 언니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고도 어떤 남북의 통일 축구단을 남북의 문을 열어가는 선구자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경평축구단 네, 이 채널을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인사 한마디 하시죠. 마지막 인사. 시청자 여러분, 제 말을 재미있게 잘 들어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경평축구단도 민주의 허도가기처럼 서로 사랑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